하죠. 자, 보시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148페이지의 파동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통합과학으로 이번에부터는 물리화학은 수능에서 배제됐잖아요. 물화생지는. 대신에 통합과학만 시험 봐라고 했잖아요. 근데 통합과학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냥 과학책이에요. 근데 그게 원파트의 축약본인데 옛날 형태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에는 파동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통합과학에는 파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 파트가 통합과학에도 있어서 파동 파트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죠. 자, 갑니다. 자, 파동 파트에서 우리 어떤 거 할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동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파동은요, 특목고 입시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전기하고 파동이 요즘에 특목고 입시에서 나오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역학만 나왔는데 요즘은 전기하고 파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과거 문제는 다 역학 하나는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요. 그래서 파동이 나왔습니다. 파동. 그래서 요즘에 파동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네요. 그래서 지금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파동을 모르면 이상한 건데 모르죠, 우리가. 됐어. 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쭉 연결해서 끌고 가볼 테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 기본 베이스니까 머릿속에 넣읍시다. 자, 이게 파동이야. 맞죠? 이게 파동이죠. 지금 제가 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됐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다. 안 퍼져나가면 뭐라 그러니?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그 지점만 진동해. 이건 뭐야? 진동이야. 그냥 진동이야. 그래서 이 진동이 옆으로 모여야 돼? 퍼져나가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파동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동과 파동은 다릅니다. 자, 파동은 한 지점, 진동을 발생시킨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이다. 파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퍼져나가야 된다. 와이파이처럼. 됐습니까? 퍼져나가야 파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파동은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파동의 대표적인 예는 자, 지금 들리죠? 뭡니까? 소리가 대표적 파동입니다. 됐죠? 소리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파동이고요. 일본에서 맨날 일어나는 뭐? 지진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보이는 뭡니까? 파도, 물결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부릅니다. 물결. 그 다음에 이 교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됐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파동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생겼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한 지점에서 생겼는데 여기 A 지점에서 생겼어. 근데 나 여기 있어. B. 근데 이 파동이 퍼져나와. 됐어? 그러면 이 파동이 옆으로 전달해 오는데 그 파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여기 있는 물질들, 이걸 뭐라 그러니 멋진 말로? 매질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파동들은요, 옆에 있는 매질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옆으로 가는 거야. 알겠냐? 이 파동들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낸 목소리가 너네 귀까지 누구를 통해 전달되니? 공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소리라는 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너네랑 나랑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 귀로 내 목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달에 간다고 치자. 달에 가서 똑같이 앉아서 내가 막 강의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소리라는 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자, 지진은요. 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땅 위에 떠서 날고 있는 새는 지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니 없니? 이거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땅에 붙어있는 아이들만 지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물결은요. 당연히 물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파도를 치더라도 육지에 있는 사람은 파도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니 없니? 없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빛은요. 태양에서 나온 빛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구까지 오죠? 자, 뭘 통해서 왔습니까? 얜 특이하죠. 어떤 매질의 도움도 안 받고 직방으로 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중에 유일하게 빛은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옛날의 과학자들은요. 파동은 무조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라고 했다가 빛을 딱 봤더니 이 새끼는 매질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얘가 파동이 맞아 아니야?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빛만 유일하게 매질 없이 전달되는 파동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파동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다고요. 자, 파동을요. 우리가 분류하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뭐가 파동이야가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도 더 상위에 공부를 할 땐 뭔가가 있는데 이걸 분류한 기준은 뭐야? 이런 걸 오히려 물어봐요. 됐죠? 그러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얘네들을요. 우리가 분류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파동을 분류할 건데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물질도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그 안에 있는 입자의 배열에 따라 상태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한 종류의 물질이야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어에 따라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됐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잖아요. 자, 그렇다면 파동을 분류할 때요.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막 선생님이 말씀드렸네요. 뭡니까? 옆으로 퍼져나갈 때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옆으로 전달될 때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눈다면 대부분의 파동들은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없으면 안 가. 됐어? 근데 됐죠?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도 있었다는 거죠. 됐죠? 그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동을 뭐라고 할까? 이걸 우리는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 안 들어봤죠?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 탄성파와 같은 말을 역학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아주 탄성파 됐어. 교과서에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빛 얘를 뭐라 그러니? 난 탄성파가 아니야. 아닐 빛자 써서 이걸 뭐라 합니까? 비탄성파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근데 그 비탄성파의 형태로 가고 있는 아이가 전자기파밖에 없어서 요즘은 이걸 그냥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파동의 분류는 얘죠.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파동 분류할 때 뭘 기준으로 분류했을까요? 그 가로로 이렇게 횡파와 종파. 횡파와 종파로 분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분류 기준이 뭡니까? 파동이 뭐야? 자, 이렇게요. 횡파에 뭐 있어? 종파에 뭐 있어? 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는 기준이 뭐야? 네. 실제로요. A에서 파동이 일어났어. 근데 나 B에 있어. 자, 근데 내가 느껴. 그럼 파동이 A에서 B로 이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을 진동시키면서 왔을 텐데 이 파동이 진행한 방향과 매질이 이 안에 있는 매질들이 진동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고 있는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은 뭐하니?
나란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어? 네.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됐죠? 또는 에너지가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매질이 어떻게 떨리는 줄 아세요? 나란하지 않고요. 어떻게? 수직으로 진동합니다. 가야 되는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갑니다. 됐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는 파동도 있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파동의 진행 방향. 그 안에 있는 매질의 무슨 방향입니까?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나란한 관계야? 수직한 관계야?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 중에서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얘를 뭐라고 불러라? 이걸 종파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라? 이걸 횡파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파와 횡파는 파동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로 설명한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종파에 뭐 있어요? 파동 중에 종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다 횡파입니다. 그러니까 횡파를 외우는 새끼들은 병신인 거죠. 종파 외우시면 돼요. 종파에 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가 종파입니다. 됐어? 이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음파. 됐습니까?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돌고래만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소리니까 당연히 종파겠죠. 그 다음에 아세요? 지진파 중에서 종파가 있습니다. 피파입니다. 자, 꼬맹아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파에는 2개가 있죠. P파와 S파. 근데 잘 봐.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해서 B까지 와.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진동해서 B까지 와. 누가 먼저 오겠냐? 누가 먼저 오겠냐? 종파의 형태로 오는 애가 더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종파의 형태로 온 애가 1등한 지진파야. 알겠어? 1등을 뭐라 그럽니까? 꼬리머리 웨이브. 그래서 P파입니다. 2등한 지진파가 뭡니까? 세컨들리 웨이브. 알겠습니까? 그래서 P파, 종파를 헷갈린다는 건 저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P파가 종파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1등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S파는 횡파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S파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파동, 얘네들을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 횡파의 형태를 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을 분류할 때요.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운 파동에는 뭐하고 뭐 배웠냐? 뭐 배웠냐? 내 파동에서? 뭐를 중심으로 배웠냐? 빛과 소리야. 아니야? 저도 중학교 때 배워요. 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파동을 중학교에서 배우냐? 몇 학년 때 배우냐? 1학년 때. 맞아요. 1학년 때 배운대요. 민서가 배웠대, 1학년 때. 자, 그때 뭐 배웠죠? 그 횡파 종파 배웠어 1학년 때. 1학년 때 횡파, 종파 배우면서 거기에 내용이 뭐야? 빛이 테마 아니야? 렌즈에서 맞아요. 볼록볼, 오목볼 이거 배운 거 아니야, 네? 네. 그게 파동이야. 와, 이 새끼들 다친 새끼들도 알고 이씨. 자,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라는 걸 배웠어. 자, 그럼 우리가 배운 파동의 주제는 빛과 소리인데, 그럼 꼬맹아 여기다 넣어봐. 빛과 소리 중에서 탄성파에 속하는 게 뭐니? 병신 새끼. 탄성파에 속하는 게 뭐야? 소리야 이 새끼야. 비탄성파에 속하는 게 뭐야? 빛이야. 되겠냐? 종파에 속하는 게 뭐야? 소리야. 횡파에 속하는 게 뭐야? 빛이야. 이렇게요. 중학교 때 왜 빛과 소리를 배웠을까요? 같은 파동이지만 파동이라는 공통점 뺀 나머지는 다 달라요. 됐어. 그래서 과거 입시에서 소리와 빛을 파동을 분류해서 그 안에 넣어봐라. 이게 구수 면접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은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종파와 횡파로 나누고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소리는 탄성파와 종파에 속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면접에서. 빛은 비탄성파와 횡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은 이런 분류가 있어라는 건 안 배우고 그냥 빛과 소리를 배운 것 뿐이야. 이제 이걸 여기 안에 넣으셔야죠. 이겁니다. 알겠어?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파동 중에 두 개가 성격이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얘를 배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를 빛과 소리의 입장에서 각각을 보여드리고 있었던 거야. 중학교 교과서에. 되겠니? 자, 그 중에서요. 나는 파동이라는 걸 배웠으면 파동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죠. 됐죠? 자, 그럼 파동의 구조를 배워볼까요? 파동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쳐. 자, 그럼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러한 파동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파동의 구조 때문에 들리세요? 제 목소리하고요 민성이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 구분되는 게 파동의 구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은 파동의 구조를 아셔야 된다. 그럼 파동의 구조를 아는데 파동의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횡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횡파의 구조를 사실은 배웠어요. 자, 여기서 생긴 진동이 A점에서 B점으로 갑니다. 이게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매질들이 진동하는데 횡파란 말이죠. 됐어? 자, 횡파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진동합니까? 수직한 방향이니까 얘가 위아래 이렇게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횡파 구조예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사실은 여기에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끌려 올라간 거죠.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끌려 올라가고요.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맞아? 그래서 매질이 뿔렁하면서 파동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때 과학에서는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럴까요? 파요. 자, 우리 하늘에 떠있는 달의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달의? 그렇구나. 위상 새끼들아. 위상.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달의 위상 변화 배웠잖아. 위상이 모양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파동의 위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매질이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 위상을. 마루. 그렇지. 그거야. 알겠어? 이거를 마루라고 한다면 쏙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할래? 골. 골. 여기를 뭐라고 할래? 마루. 마루. 여기를 뭐라고 할래? 골. 골. 이거예요.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 게 횡파 구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요. 우리는 파동의 구조는 파동의 5요소라고 하는 걸로 결정되는데요. 파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파동의 구조 중에 기억 남는 용어가 있어? 주기. 나온다. 주기. 진동수. 진폭. 파장. 밖에 기억 안 나. 더 뭐 배웠나? 진동 중심. 퍼져 나갔는데 속력 새끼야. 속력이 달라서 굴절해요. 안 배웠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무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어? 돈을 받아야 돼? 이 새끼들. 자, 그래서 파동을 구성하는 5개의 요소, 5요소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장이라는 것과 주기라는 것과 진동수라고 하는 것과 진폭이라는 것과 속력이라는 이게 바로 파동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파동의 5요소입니다. 그 중에서요. 파장이라는 거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한국 사람밖에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기호로 나타내잖아요.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남다. 자, 안 물어볼게. 남다 이거야. 자, 그러면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건데요. 자, 파장의 뜻이 뭐예요? 여기 다 이만큼. 자, 파장을 설명해봐라. 면접에서 갔는데 여기 이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파장이 뭡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 마루부터
됐어.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이게 한 파장이야. 맞아? 그러면 거리니까 이 파장의 거리가 8m야 라고 하는 당연히 단위는 미터겠죠. 거리니까. 되겠어? 그럼 꼬맹아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8m래. 그럼 저거는 혹시 골에서 골까지 하면 몇 미터야? 8m. 그럼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재도 한 파장이지. 그럼 파장이 제대로 된 저기를 얘기해봐. 중딩 아이들을 위해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가 파장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원래 얘기해볼까?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조금 전에 했는데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알겠습니까? 이게 원래 얘기야. 마루에선 마루까지, 골에선 골까지 같은 모양끼리. 알겠습니까? 그 모양을 같은 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게 한 파장의 정확한 정의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최단거리야.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마루부터 저기 있는 마루까지 일 거예요. 병신이라고 해요. 최단거리라고요. 알겠어? 이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럼 주기는 뭐냐? 말해봐 이제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네. 주기는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 t라는 약자로 쓰고요. 시간을 잴 때 단위는 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주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는 파장이고요. 최단 시간은 주기입니다. 납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새끼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요. 이 주기가 2초라고요. 됐어? 진동수는 뭘까요? 주기분의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1초 동안 진동. 맞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 주기의 역수 개념이에요. 됐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너 그럼 몇 번 떨었는데 이 얘기예요. 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 그럼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는? 2분의 1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진동수는요. 프리퀀시의 약자 F 쓰는데 이게 기호인데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단위조차도 역수단위예요. 그러니까 초분의 1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단위를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된 겁니다. 과학자 이름. 그래요.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요.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다. 그렇다고 해서 진동수의 정의를 얘기해봐. 주기의 역수 이건 골 때려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 얘기할 때 얼마야? 900메가헤르츠. 됐어? 네, 메가는 만이죠. 만. 됐어?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헤르츠라고 하는 게 진동수를 얘기한다. 1초 동안 그만 번 떨려.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폭은 뭘까요?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은요.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가 어디까지 발사됐어 이거잖아요. 에너지가 간 거래요. 그렇죠? 그걸 파동이 진행한 거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파동이라는 건 파동 에너지의 준말이거든요. 에너지가 간 거야. 근데 진폭이 뭐냐면요. 그 에너지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매질들이 들었다 놨다 이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에너지가 크면 더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던 매질이 어디까지 움직여? 천장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
뭡니까? 최대 변이. 얘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플러스 2. 얘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최대 변이가 얼마입니까? 4. 지나가고 앉아요. 이요. 매질은요. 위쪽 방향으로 2m 가거나 아래쪽 방향으로 2m 가지 언제 4m를 갔어야 될게야. 되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는 위로 2m를 가든 아래로 2m 가든 2m 간 거야. 이게 진폭이라고. 4m 안 돼. 알겠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자, 그래서 진폭은요. 우리가 A라고 쓰고요.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똑같이 미터인데 누가 이동한 거냐면 매질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매질의 최대 변이가 1이야. 이 매질의 최대 변이는요.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높이를 재거나 또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깊이를 재거나 요게 한 진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에서 골까지 재면 골 때리는 일이야. 알겠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중심에서 마루까지 재나 중심에서 골까지 재나 이 높이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알겠어? 여기는 2m인데 여기는 1m예요. 그런 일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요. 속력은 당연히 B라고 쓰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여야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속력 구하는 식 얘기해봐.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속력은요.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요. 아니야? 너네 나한테 그렇게 배웠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됐어? 속력은 보세요. 시간 분의 거리. 요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분의 뭡니까?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요. 주기분의 파장이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니까. 근데 눈 떴죠? 이거 뭐야? 주기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분의 1. 진동수죠. 그러니까 파동에서의 속력은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게 F 난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왜? 분수식이 외우기 귀찮으니까. V는 F 난다야.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요.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하면 돼. 그게 주기분의 파장한 거랑 똑같아. 해볼래? 주기가 얼마였어? 2초. 됐어? 2분의 8 하나. 진동수가 얼마였어? 1분의 1. 2분의 1 곱하기 8 하나 가잖아.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F 난다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은 이렇게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파동의 5요소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중에서 너네 중학교 때 배운 거 얘기해봐. 소리의 3요소. 소리, 목소리의 3개. 진동수. 소리의 3요소. 뭐 있냐? 소리의 진동수. 높이. 넓이. 아, 소리의 높이 있고 넓이 있고 깊이 있고 높이 있어. 야! 야, 이과다 이 새끼야. 하요? 소리의 3요소. 높이, 크기. 크기. 그 다음 뭐 있어요? 음색이라고 하는 맵시 있죠. 배운 거는 맞아? 너 그때 혹시 입원했던 거야? 그 시기에? 와, 안타깝다 진짜.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요. 하나의 목소리에도 3요소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죠? 소리에 3요소가 있어. 이 소리의 3요소에는 소리의 높이가 있어요. 아이유, 3옥타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옥타브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본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이게 소리의 높이야. 그죠? 이 높이를 누가 결정할까? 파동의 5요소 중에 누군가가 결정하겠죠. 뭘 것 같아요? 진동수.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러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소리가 있어서 초음파라고 하니까, 그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을까요? 인간이.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걸
과학자의 일이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어요. 처음. 이제는 알아두십시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천 진동수. 진동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파수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가천 진동수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청자가 들을 청자잖아요. 듣는 게 가능한 진동수, 가천 진동수. 됐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2시부터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입니다. 20에서 2만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인데, 자, 저건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진동수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동수까지가 좋다는 거지, 네가 저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줄 알아요? 인생은 되게 불공평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네. 그러면 너네하고 나하고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어때요? 다르겠죠. 그거 가지고 나이를 생각할 수 있대요. 해볼래? 당신의 귀는 몇 살입니까? 들려? 네. 안 들리는 애들 없어? 그러면 이제 특수학교 다녀야 돼. 이런. 정상이야. 엄마한테 말씀드려. 저 정상인 것 같아요. 안 들려요. 귀 아파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너무 들리긴 해요.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린 지 오래됐습니다. 엄청 얇게 들려요. 비염 걸려서 안 들려요. 16,000Hz. 이게 18,000. 약간 이미 여러분들은 늙었습니다. 와,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안 들려요. 선생님 되나요? 들리죠? 귀가 너무 아파. 60대입니다. 안 들리는데. 껐어야지. 자, 이제 테스트. 이건 들리죠?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시작할 테니까 들리는 이 소리는 워드치는 소리야. 그냥 들리는 거에 맞아. 이제부터 들리면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들리면 손 들어. 이건 누구나 들려. 안 들리지. 저 소리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넌 이미 30대를 넘었어. 난 아직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선생님 나이가 42세예요. 넌 나이가 31살이었어. 맨 처음에 손든 사람은 9세 청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자기 거 보여드릴게요. 해봐.
있는 가청 진동수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어디부터 줄까요? 고음부터 저음부터. 고음부터 줍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고음일까요? 이마. 진동수가 높은 쪽 이쪽이 고음입니다. 이쪽이 저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귀가 1초에 2만 번을 떨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 근육이 뭐하더니 퇴화돼. 잘 못 떨어. 알겠어? 그래서 고음을 못 듣는 거야. 그래서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으니까 10대들만을 위한 방송 그 진동수로 방송을 해요. 10대만 기억하겠다. 그래서 학교 방송국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너네들끼리만 막 얘기하고 싶어? 그 초음파만 내면 돼요.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 못 듣습니다. 진짜. 이걸 이용해서요 최초로 집단 유괴 사건을 다룬 소설이 있었죠. 뭡니까? 뭡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개새끼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뭐야? 동네에 쥐가 나와서 쥐를 퇴치했는데 돈 준다 그래놓고 안 줬잖아. 그래서 그 아저씨가 피리 불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끌고 갔잖아. 맞잖아. 그때 아이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때 최면 걸려서 아이들은 끌려갔는데 어른들은 안 끌려갔잖아. 그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피리를 본 거거든요. 저는 안 끌려가겠네. 그렇죠. 야 슬프다 진짜. 귀가 늙어서 못 갔어요. 이런 얘기죠. 30대로 불었어야 하는데 그죠? 이런 거. 그게 이제 집단 유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보여준 오늘 동화의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읽으면서 이거는 진동수를 가지고 한 거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집단 유기를 최초로 다룬 소설책이었어요. 재밌게 잘 들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고주파수를 못 듣는 거구나.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지금은 이제 여러분 체크했죠. 나중에 고3 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절반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언니 벌써 못 듣잖아요. 귀가 20대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어폰 많이 끼면 빨리 나갑니다. 귀가. 이어폰 많이 끼면 빨리 나갑니다. 그죠? 네, 이거 한 번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우리 몸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죠. 간, 시각, 청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망하면 끝나는 거야. 라식하면 되돌리시죠. 그건 되돌리는 게 아니고 보조장치를 끼는 거잖아. 그런 거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게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진동수가 클수록 더 고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듣고 마세요. 자,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가 도가 있고 한 옥타브 또 위에 도가 있다고 쳐. 이 기본 도의 진동수가 F라고 치자. 한 옥타브 위에 도는 몇 F게? 2. 네. 한 옥타브 위에 도는 진동수 2배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2F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진동수가 200이면 얘는 얼마? 400.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800. 800입니다. 이거에 다시 2배여야 돼. 그래서 여기 400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가져.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조율하는 아저씨들이 집에 왔을 때 조율하잖아. 그 아저씨들이 절대 음감이겠니? 아니죠. 뭐예요? 전 진동수에 맞출 때까지 줄을 조여주는 겁니다. 진동수 체크하는 기계 가져와서. 됐어?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가 결정했다고 쳤어. 됐어, 좋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소리 크기요.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기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크기, 세기. 이거였죠. 되죠? 무슨 소리야? 이거야, 이거. 니네가 자기 목소리 이렇게 하면 이거야, 이게 소리의 크기야. 알겠어? 뭐야? 진동. 그렇지. 진동 크기야. 알겠어? 소리의 크기는 진동에 의해서 결정돼. 근데 너는 참 학습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놀래니?
이때쯤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안 와? 참 학습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죠. 진폭이 결정하는 게 소리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때보다 이때가 소리가 더 큰 소리네? 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하고 기타 소리 구별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랩시라는 표현이 결정합니다. 뭐냐면 그 물질에 따라서 똑같은 도를 연주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도가 나오는 물질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도를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있어서 이게 기타 소리야 피아노 소리야 이 떨림이라는 파형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엄마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구별하잖아요. 파형이 달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이걸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소리의 3요소가 파동의 5요소 중에서 누구에게 결정되는지를 다 머릿속에 넣으셨어야 되는 거죠. 됐죠? 이걸 묻는 게 중학교 1학년 문제였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대신에 안 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배웠는지도 모르네요, 우리 민성이.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파동의 5요소인데 됐죠? 자, 이걸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 이게 문제 아니야? 우리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어떤 문제를 냅니까? 라고 하면 자, 이러한 회파가요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파동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을 딱 찍은 거고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파동이야.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네가 맞춰봐. 이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되겠어? 자,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만약에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점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라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합니다. 맞니? 맞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하얀색을 보시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던 지점이야. 근데 잠시 후에 파동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매질의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해돼요? 네. 또요. 여기 있던 매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후에 이 새끼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흰색이 파란색 위치의 매질로 바뀌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A점의 매질은 올라갔네. 여기 있는 B점의 매질은 잠시 후에 내려가네. 이거야.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반대. 왼쪽으로 갈 때는요.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기시면 되죠. 이렇게 옮기면 되죠. 옮겨봐. 뭐가 이상해? 이 새끼 뭐 했냐? 잠시 후에 늙었다 됐어. 그죠? 이 새끼 뭐 하냐? 왜? 뭐가 이상한데? 커요. 그래, 나도 그건 느꼈어. 그건 나도 느꼈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왼쪽으로 이동할 때요. 여기에 있는 이 점에 A점에 있는 매질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잠시 후에 A라는 매질이 내려갔어. 파동 어디로 가?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어? 잠시 후에 A라는 매질이 올라갔어. 그럼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핫했던 문제들이야. 이해돼? 이해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해돼 안 돼? 돼요. 돼? 오케이. 그래서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인지 납득하고 있어야 돼. 맞죠? 네. 그 다음에요. 너네 중학교 교과서가 되게 이상한 거 아세요? 소리가 무슨 파라고? 민성아. 야! 너 우리 민성이 숙지네. 네가 하는 말 다 들어. 이 썩을놈의 새끼가. 소리 존파야.
10분 전에 배웠어. 소리 종파거든요. 근데 소리를 설명할 때 선생님도 저렇게 시고 그랬죠. 소리 큰 소리 하면서 뭐처럼 했어요? 횡파처럼 다 들리는 거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소리는 종파라서 저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마치 횡파인 것처럼 그려놓고 설명한단 말이야. 왜? 종파는요 파동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요. 용수초를 가지고 횡파를 만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 되냐? 내가 위아래로. 맞아. 위아래로 흔들면 횡파 모습이 나와. 그치? 종파 만들려면 앞뒤로. 그렇지. 이렇게 흔들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안 나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맞아요. 원래는요. 종파가 되기 전에 용수철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야. 그치? 근데 내가 앞뒤로 흔들면 얘가 어떻게 되게? 얘가 이렇게 돼요. 맞아! 얘네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 이 청개구리 같은 새끼들아. 전작의 유도야 그건. 자, 봐. 그럼 이렇게 되면 돼. 이때 용수철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 있고요. 느슨하게 퍼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을 뭐라 그러게? 바로. 병신. 이걸 뭐라 그러냐? 밀. 됐어? 집. 아, 이건 집이야. 밀집. 와. 밀도가 뭔지 알아? 밀한 정도. 아. 를 밀도라고 하잖아. 이건 뭐라 그래? 야, 진짜 정말 더럽게 무식하구나. 차라리 역학이 낫었구나 내가. 밀, 소, 밀. 아, 그래요? 처음 듣는 거야. 회사 맨날 모든 언어를 욕으로 하니 이런 단어를 쓸 리가 없지. 그치? 밀, 소. 그래서 얘를 소밀파 이렇게 해요.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미안해요. 네,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빽빽하냐. 밀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밀, 소. 저 새끼 이름 마루골. 알겠습니까? 얘는 밀, 소. 그래서 얘는 소밀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파를.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사실은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없었잖아, 원래는. 됐어? 요 새끼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온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끌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 있게 된 거야. 얘는요. 얘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끌려온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끌려온 거지. 얘는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기 빽빽해진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꼬맹아 잘 봐. 우리가 얘기하는 밀을요. 여기에 있는 횡파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그린다면 저 밀의 위치가 어떨까요? 마루. 일 거라는 생각을 99%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밀의 위치가 마루가 아니고요. 어딘 줄 아세요? 골. 여기가 밀입니다. 여기가 손입니다. 왠지 알아? 종파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횡파는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이를 Y축 방향으로만 변환시키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걸 난 플러스 Y로 변환할 거야. 이걸 마이너스 Y로 플러스 Y로 마이너스 Y로 변환시켜 볼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변환시키면 밀이라는 건 뭐야?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변하는 포인트. 맞냐? 자,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내려오는 요 포인트가 밀이라고. 납득하냐? 그러니까. 자, 소는요.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변환하는 그 가운데가 소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X절편이 소라고. 됐죠? 그래서 밀과 소는요. X절편에 있어요. X절편. 마루와 골이야. 알겠니? 내려오는 쪽이 밀이고요. 올라가는 쪽이 소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소리를 횡파로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됐니? 정확하게 밀과 소를 정확한 위치에다가 변환시켜 놓고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파 형태로 보면요. 얘는 파장이며 진동수며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종파 형태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이걸 펜파로 다 바꿔놓고 설명하는 것뿐이야. 알겠어? 소리는 종파입니다. 펜파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릴 수 없는데 우리는 종파를 펜파로 변환해서 그려놓고 설명한 거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파동의 속력은 변해 안 돼? 자, 저기 태양에서 속력이 왔어. 자, 그게 집으로 오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속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파동의 속력은 뭐에 의해 변합니까? 매질에 중입니다. 됐죠? 자,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을 하냐면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가 결정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얘가 통과해 오는 매질의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결정합니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전달되는 애들이 탄성파라고 해서 그 탄성파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소리라고요. 자, 그럼 소리는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를까? 공기? 고체, 액체, 기체 어떤 거야? 기체. 고체. 신기한 거 알려줘요. 여기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는데 이 철로를 기차가 이렇게 막 올 건데 여기 산이 가려져서요. 여기서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내가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러면 이렇게 기차가 올 때는요. 그 철로를 지나가는 바퀴와 철로 사이의 마찰 때문에 됐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서 있는 사람이 귓구멍으로 들을 거고요. 철로에다 귀대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들을 겁니다. 누가 먼저 들을까요? 철로에 귀대고 있는 새끼가 더 먼저 듣습니다. 전달 속도가 더 빨라서. 왜?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물질들은요. 사실은 하나의 매질이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을 옆에 있는 매질을 쳐주면서 전달이야. 됐어? 그러면 쳐줄 때 빨리 쳐줘야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럼 빨리 쳐주려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여야 되니? 가까워야 도도도도독 치면서 가겠죠. 알겠어? 그래서 매질이 빽빽한 무슨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전달되는 속도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보다는 철로를 통해 소리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들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중에서요. 같은 공기라도 꼬매나 어떤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른 줄 아세요? 라고 하는 상태 말고 성질 얘기하자. 같은 공기인데 어떤 공기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더 빠른 줄 아세요? 빨리 칠 수 있는 거.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빨리 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상태라도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가 찬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이걸 우리나라 조상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죠. 말해봐. 지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라는 속담이 저걸 얘기한 건데요. 실제로 땅바닥에 있어요. 해가 떠있죠. 자, 낮 동안에는 땅바닥이 뜨겁냐 하늘이 뜨겁냐? 땅바닥이 뜨거워요. 됐어? 땅바닥이 낮 동안에는 뜨겁기 때문에요. 땅바닥에 가까운 아래쪽 공기가 40도 공기, 30도 공기, 20도 공기, 10도 공기 이렇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서 민성이가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좋아요 이렇게 가야 정상이야. 소리력이 똑같으면 됐어. 똑바로 가야 정상이지. 근데 온도가 다르면 다른 공기, 다른 매질이야. 직진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꺾여. 알겠어? 근데 꼬매나 납득이라는 걸 해봐. 납득이라는 걸 해보세요. 자, 여기가 물입니다. 됐어? 여기가 유지구요. 여기가 물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여기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금방 죽겠어. 그걸 보고 있는 아빠가 이 아이를 구하러 가는 방법.
아 구하러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안 돼? 일단 구하러 간다는 전제 조건을 해서 얘기하자. 자 구하러 갈 수 있는 방법. 뛰어들어요. 전화해. 아 뛰어들어요. 구역이. 구하러 간다고 새끼야. 간다고 새끼야. 내용을 이해하라고 새끼야. 간다고. 어떻게 갈래? 뛰어가요. 아 감사합니다. 뛰어가는 걸로 하죠. 근데 어떻게 뛰어갈까요? 빠르게. 발로. 자 최단 거리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어. 그럼 못 구한다. 이거요.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순간 이 새끼 뒤졌어요. 못 갑니다. 왜요? 우린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빨라요? 육지에서 뛰는 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가 박태환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구하러 갈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최단 시간으로 가야 돼. 맞아?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과 최단 시간으로 간다는 거 다르잖아요. 최단 시간으로 가야 돼. 그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루트로 가야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상해봐. 돌아서 가요. 이런. 우와! 구해야 되는데? 뒤질래 이 새끼야? 아니 물을 피해서 돌아서. 근데 저 생각이 맞아요. 근데 돌아서 갈 때도 됐어. 생각은 좀 하면서 가자. 자 어떻게 하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맞아요. 그 아이한테로 내가 빠른 육지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야? 속력이 느린 구간은 짧게 가야 된다. 맞죠? 속력이 빠른 구간을 훨씬 더 뭐하게 가야 된다? 길게 가야 된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를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생각하니? 파동이 생각해서 그렇게 갑니다. 파동은 A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B 지점까지 파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새끼 머리 열나 좋아. 영재고 출신이야. 됐어?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꼬맹아 여기에서 이 새끼 뭐 했습니까? 턴 꺾였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굴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꼬맹아 봐봐. 먼저 굴절을 하는데 직진한 것보다 어느 쪽으로 꺾였어? 느린 매질 쪽으로 확 꺾여갔어. 그래야 느린 매질을 짧게 지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파동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간다. 알겠습니까? 얘가 꺾여가지 않고 직진했으면 이렇게 왔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가 위쪽은 육지, 아래쪽은 물인데 아래쪽으로 훨씬 더 많이 꺾였어요. 물 쪽으로. 왜? 거길 짧게 지나가려고. 알겠습니까? 거의 수직으로 통과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파동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공기는요, 뜨거운 공기일수록 빨라요. 그러면 여기서 민석이가 좋아해. 그런데 여기 경계문에 왔어. 어느 쪽으로 꺾여야 됩니까? 30도의 공기를 짧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맞아요. 여기 왔습니다. 30도보다는 20도가 더 느리니까 여기를 더 짧게 가야 되겠죠. 어떻게 꺾입니까?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위치에 있을 때요. 소리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들렸으면 이 높이에서 들렸어야 돼. 맞아?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여기서 들리잖아. 그걸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뭐한다? 새가 듣는다. 소리가 뜬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어? 네, 밤에는 온도가 거꾸로 역전이 됩니다. 10, 20, 30, 4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를 내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됐니? 이 경계면에서 느린 쪽으로 꺾여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찬 공기 쪽으로 꺾여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들렸어야 되는 높이보다 훨씬 더 낮은 높이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 굴절이라는 현상을 속담으로 표현한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알겠습니까? 이게 소리의 굴절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한 걸 알겠어. 문과적으로 표현했어. 이걸 이과적으로 계산해봐. 계산해. 이씨. 자, 보이는 331 더하기 0.6이야.
T예요. 이 T가 뭘까요? 이게 바로 기온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상온이라고 하는 건 몇 도에서 몇 도까지를 상온이라고 하냐? 15에서 25도 사이가 상온입니다. 지금 평균 기온. 그 중에서 여기에다가 15 집어넣으세요. 340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 음수에 빠르게 우리가 음수 마하라고 하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서 20도가 돼요, 30도가 돼요. 그럼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음수야.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 못 끝냈어요. 다음 주에 하죠. 네, 워낙에 모르는 것들